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은 다소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코스피도 코스닥도 확실하게 좀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예. 양시장 앞에서 1,900개 가량의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뭔가 좀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다 밀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좀 어렵기는 합니다. 게다가 뭐 원전도 그렇죠. 요즘에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이 오늘은 확실히 이제는 좀 주춤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한 발 빼야 되는 건가? 고민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 네. 만약에 지금까지 소외가 되셨다면 오늘 여기서 고민을 더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의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서 전략 수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오를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받을 때 뭔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또 막상 조정을 받으면 망설이게 되니까 맞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종목 진단 신청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주시면은 저희가 순서대로 접수를 해뒀다가 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봐주셨는지 볼게요. 네. 자, 금수저님, 에코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슈팅스타님, 오늘은 삼천당이 천당을 가네. 삼천당 제약을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요. 네. 삼천당 제약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11% 급등이고요. 오늘 오. 그리고 제가 뭔가 좀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약간의 안전지대가 제약바이오, 특히나 신약 개발하는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지금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인트론바이오도 한 20% 정도 급등하니까 제약바이오 오래 안 봤는데 네. 오늘은 또 상당히 눈에 띄는 퍼포먼스 보여주네요. 요새 장이 이러네요. 소외가 됐다 하다가 결국 막판에 한 번씩 올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헷갈립니다. 아, 이거다 싶어서 쫓아갔다가 네. 또 다음날 되면은 이쪽으로 시선을 또 돌려야 되니까. 정말 어렵죠. 예. 야,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딱 그렇습니다.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따라가면서 계속 물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잘 정말 인내심을 갖고 뚝심 있게 지키다 보면 어느새 내 차례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뭐랄까요, 멘탈 관리가 절실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랭킹쇼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함께 또 재미나는 랭킹으로 수다수다 하면서 네. 주식시장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는, 게다가 오늘 같은 날 너무 시장에 매몰되면 어깨도 축 처지고 그렇죠. 뭔가 멘탈 관리 힘들어요. 약간은 좀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만한 소재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랭킹 주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네, 자, 오늘은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세계 UFO의 날입니다. 이런 날도 있어요? 예. 상정일 가운데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저한테 오늘 세계 UFO 날이래요 하셨잖아요. 그쵸. 6월 말쯤에. 근데 그게 왜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이 왜 세계 UFO의 날이지? 하실 수 있는데 네. 6월 24일을 UFO의 날이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7월 2일이 UFO의 날이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왜냐면 UFO에 관련돼서 어떤 뭐 역사적인 그 사건 관련해서 이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뉘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세계 UFO의 날은 세계 UFO의 날 기구라는 단체에서 정한 날이거든요. 7월 2일 바로 오늘이 예전에 미국 로즈웰 UFO 추락 사건 아십니까? 저 사실 UFO 쪽 잘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저는 UFO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정말 막 자세하게 팔잖아요. 특히 이 소년들이 네. 가슴에 막 불을 지피게 하는 이 대표적인 소재가 로버트 그리고 그렇죠. UFO 이런 거잖아요. 공상과학 이런 거. 예, 제가 이런 만화책도 정말 많이 읽었는데 미국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UFO에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7월 2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세계 UFO 날이다 이렇게 정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을 7월 2일 세계 예. UFO의 날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UFO 관련된 또 통계를 찾아볼까 하다가 이게 너무 좀 불분명하기도 하고 네. 여기서 사실 UFO라는 게 뭐예요? 미확인 비행물체잖아요. 여기서 뭔가 확실하게 이런 뭐 랭킹을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UFO 날아가는 거 해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뭔가요?
날 오늘의 것으로 잡아본 거죠. 주제. 예, 세계에서 가장 공항을 많이 가진 나라. 이거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가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뭐. 예, 그래서 UFO를 저희가 네. 띄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비행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본 겁니다. UFO가 공항을 예. 쓸까? 일단은 네, 마치 이런 세계에서, 거죠. 네. 길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봤습니다. 네, UFO로 시작을 해서 일단은 공항. 네.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좀 크고 어느 정도의 산업만 발전하면 예. 이 공항이 많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큰 나라들이죠. 예. 다 땅덩어리가 보통 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좀 신기하면서 예. 의외다 싶은 것이 뭐죠?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공항이 저렇게 많아요. 아, 남미 쪽,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봤는데,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제일 많은 건 이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공항을 많이 가진 나라는 그냥 따로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땅덩어리가 넓으면 중국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쵸? 저도. 중국이 이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좀 희한했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예. 인도네시아처럼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생각했는데 일단은 탑5부터 제 예상과 많이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네.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탑5의 국가가 일단 보기로 주어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딘 것 같으세요?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이 랭킹을 하나씩 그 조각을 맞춰가면서 네. 여러분들의 또 기초상식도 키울 수 있는 시간인데 왜 그러세요? 돈만 따라님, 기차는 길어 아닌가? 맞네요. 기차는 길어인가요? 기차는 길어인가요? 빨란가요? 길어 같아요. 어머 세상에 잠깐만요. 이게 약간 갑자기 물으면 헷갈려요. 벌써 제가 치매 증상이 있는 건가요? 이게 빨강은 갑자기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아니에요? 맛있으면 뭐죠? 바나나인 거 맞죠?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맛있으면 토마토라고요, 피디님? 저희- 이거 정말 큰일 났네요. 지금 진행자 모두 다 이거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어떡해요. 와, 슈팅스타님, 네.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좀 여러분,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헷갈리는데, 이거 정확히 가사를 아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막상 떠올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기차는 길어래요. 예, 지금. 기차는 길어요? 만용총님께서 저희- 비행기는 빨라. 그래요. 네. 자, 고고씨님, 상정의코님 거의 맞으세요. 거의 말고요. 말고. 정확히 맞는 게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거의 맞출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 아리송해집니다. 이게 주변에 맞는 아기가 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자, 이런 아픈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공항을 많이 가진 나라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세계 UFO의 날이라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공항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머쓱해지네요. 자, 공항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UFO가 날라와서 공격하려면 네. 공항이 많은 나라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지구에 와서 공격할 나라는 미국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 뭐 다른 나라 가봤자 근데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잘 사는 나라에 땅덩이가 크면 공항이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땅덩이가 크고 인구도 많은데 지상이 있고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나라, 남미 같은 데가 많지 않을까, 그런 브라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 이야, 아니 여러분 사실 저희가 랭킹 주제를 뽑으면서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전문가께서 보자마자 지금 바로 분석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날카로운 추측이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함께 남미 국가가 순위권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네, 저희는 좀 전까지 그 기차는 빨라 이거 하다가 네. 마음이 좀 불안해졌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저희 둘의 이 모자란 지식 한 스푼을 네. 채워주실 분이 이렇게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예. 또 종목을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많이 도와주실 건데 예.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GS 김님께서 올려주신 솔트룩스 살펴볼 오. 텐데요. 야. 솔트룩스를 46,5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높지는 않으세요. 한 7% 정도. 단기 목표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니면은 중기 목표로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비중도 제한적이고 현재 예. 산 가격하고 현재 주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전략 모두 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매매 의견은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 가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가치만 가지고 하는 사람,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가치를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 가격, 올랐네 내렸네 이런 걸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절대로 바닥에 있는 거 안 사고 막 시세가 나가지고 잠깐 조정받을 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초보자들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 가격으로 봤을 때 주식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2022년도에 솔트록스가 이게 일단 뭐 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이제 팔고 가고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그러면 관련된 AI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기업의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그렇게 해서 많은 관련된 고객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산 단가가 아주 중요한데 초보자들은 장기 투자는 없습니다. 초보자가 장기 투자라는 것은 없고 그냥 가격만 보고 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뭐 대충 알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주식이 진짜 10배가 10배 가는 주식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현재 시세를 보고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바닥에 있을 때 사야만 미래 가치를 분석해서 이건 앞으로 사상 고점을 돌파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장을 하니까, 업황 자체는. 그러면 과거에 49,000원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49,000원에 갔으니까 나는, 주로 주식은 한 70%가 빠집니다. 적자 기업이라든지 고성장주들은 마이너스 고점에서 단순계에서 70% 빠지면 이게 거의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 5만 원이니까 5, 7에 35. 35,000 빠지는 거죠. 그럼 15,00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얼마 왔습니까? 저가가 얼마 왔으면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매수 구간에 나오는데 여기가 13,000에서 18,000이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이니까 5, 35, 15,000 이하면 사면 되잖아요, 주식을. 이게 가격에 대한 시세 형성 원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학교 다니듯이 이것은 중학교 과정입니다. 이 중학교 과정을 배워야만 나는 이 주식을 고성장주 사업의 비즈니스 모범 알고 옛날에 주식에 거의 5, 6, 3, 5배 이상 갔구나. 평균적으로 5배 갔네. 그럼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15,000 이하면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 나는 이에 대한 믿음. 무슨 믿음이죠? 이 고점을 반드시 돌파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AI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에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수집해서 팔고 기업에 연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15,000원 이하에 사면 이 주식은 고가 4만 5만 원 가면 3배가 나오네? 그럼 3배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1,000만 원까지 나온 1,000만 원 사가지고 3년을 기다리면 3년 기다려서 사는 거 27년도 엄청 성장하니까 그럼 24년도 2, 5, 6, 7, 27년도 뭐 사버렸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3배가 오네요? 3배 이상 왔죠. 6만 원 왔잖아요. 58,900원. 이렇게 저처럼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서 뭐 한 1,000만 원 사는 500원 사 이렇게 돈이 벌려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이렇게 샀잖아요. 회사 요즘 데이터하고 AI 관련된 막 주식도 내부도 가고 카카오도 가니까 그 AI 데이터 센터를 해서 울산에 SK하고 아마존 만드네.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다. 과연 이 기업이 거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데이터 센터 아마존하고 SK가 해서 전기도 공급하고 이거 하는데 여기가 뭘 할까 이런 생각 물론 시대에 맞지만 그러면 단숨에 올라왔죠. 이게 18% 가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여기서 매수 금지입니다. 단타는. 매도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요?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52,000원. 근데 지금 내려와서 46,000원대 사셨어요. 이제 깨질 일밖에 없죠. 만약에 이것을 15,000 샀으면 지금도 보유하지만 다시 주식이 5만 원대 이상 가면 이 주식은 다시 주가가 보시면 이게 13,000원부터 올렸으니까 12,000원. 그럼 6만 원이면 딱 5배 왔잖아요. 제가 손가락 3개만 5개만 세도 잘한다 그러거든요. 5배면 못 갑니다. 3배 가면 잘 못 가고 아니면 10배 가면 완전히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제 결국 한 10만대 간다면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적을 볼까요? 이렇게 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는 게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계속 적자 기업, 영업 적자네. 이 회사는 팔아가지고 직원도 먹고 뭐 직원도 못 먹여 살리네. 솔루션 회사잖아요. IT 솔루션 회사인데 솔루션 회사가 막 장사를 해가지고 500억이나 400억, 59억에 매출해가지고 직원도 못 먹여 살리고 적자네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이게 66억 적자니까 이건 한 1000억 이상을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2배 이상 성장해야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사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사든지 데이터에 네이버 사면 보세요. 네이버를 사더라도 네이버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많이. 똑같이 내려와요. 그럼 네이버는 사더라도 외국인이 46%는 갖고 있는데 물려오더라도 회복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희망이 아니라 당연히 회복하죠. 사상 고점을 돌파할 건데 이것도 이 46만 원. 그럼 더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믿을 수 있는 주식을 이렇게 사는 거랑 나는 적자 기업을 사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조금은 아쉽다. 이런 종목 진작에 10,000원대에 사셨으면 3배, 4배 뭐 이렇게까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텐데 예. 너무 시세가 끝나고 나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GS님이 생각하신 것과 조금은 어떻게 괴리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한번 좀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GS킴님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정확한 진단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목 진단 요청 많이 주시고요. ESL님께서는 유니슨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주 남겨주셨고요. 만세님, 3천당 제약이 오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리아님 오셨고요. 슈팅스타님, 오늘 주제 민간 공항도 포함인가 하셨는데 이거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그 CIA에서 나온 그러니까 더 월드 팩트북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온 이야기인데 정확히 세세한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공항을 다 포함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은 돈 많은 미국이 가장 많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후리지아님도 당연히 미국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목소리 이 설문을 통해서도 한 표씩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보겠고요. 네. 바로 이어서 종목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콩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요즘에 너무 덥죠? 더워요. 이 더워가지고 이 종목들이 갑니다. 뭐 고전적인 여름 테마주죠. 그렇죠. 위닉스로 보겠습니다. 위닉스 이전에 뭐 파세코부터 뭐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위닉스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양새죠. 그런데 윗꼬리가 조금 달립니다. 장중에 25%까지 올랐는데 맞아요. 지금은 12%만 올라요. 예, 자, 위닉스 매수 가격이 그런데요. 이거 한참 전에 아마도 이 여름 테마를 타고 들어가셨다가 물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5,964원. 비중이요. 61%입니다. 그럼 한 적어도 2, 3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딱 봐도 느낌이 예, 오죠. 맞아요. 예전에 한때 테마 타고 들어가셨다가 오랫동안 물려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런 종목이 지금 61% 정말 비중 많거든요. 4년 이상 되셨다. 그래요. 네. 4년이 넘으셨다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자, 이 위닉스 이번에는 빠져나와야 될 텐데 오늘 급등해도 8,000원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위닉스입니다. 여름 테마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해도 매수가까지는 뭐 한참 남았습니다. 4년을 갖고 계셨대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처음에 살 때 아주 중요한데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아마 4년 전에 사서 물타기해서 단가를 16,000에 낮췄으니까 저 위에 이맘때부터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주식을 이렇게 밀린지 내가 이제 분석하는 지금 아마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공부 그동안 4년 동안 안 했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 테마로 올라가니까 다시 해서 대충 잘 빠져나왔다 쳐요. 전문가들 보유하라 그래서 보유했다가 16,000원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한 4년, 앞으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 거. 1년에 나 그러면 한 6개월 걸렸다 쳐요. 그럼 5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4, 5년 물렸을 때 내가 왜 물렸을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또다시 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금융적 주식하는 금융 수준이 70점이 금융은 합격선인데 미달돼서 불합격 수준인 64점 이래 된답니다. 일본도 그런데 일본이 이제는 일본이 한 80점 올라왔대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이제 주식을 다 돈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주식을 옛날에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얘가 위닉스는 뭐 공기청정기법에 대해서 공조 이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뭐 위닉스 이제 김치 냉장고 있었나요? 뭐 어쨌든 공기청정기 위주의 공조 시스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막 옛날에 이쪽 당시에 10초 이럴 때 미세먼지가 난리였잖아요. 중국에 미세먼지 날아와서 우리가 막 마스크도 팔리고 이런 게 위닉스도 잘 팔리고 그래서 가전제품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공기청정 지금 없는 집안으로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도 이후에 들어서 지금 2020년 된 거 지금 2020 몇 년, 20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자,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지수 중에 중국 상해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5년도 폭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요? 15년 이후부터 주식이 한 번도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박스권이잖아요. 이 얘기는 중국 경제가 침체가 계속 지금 10년 당 20년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미 10년, 20년, 10년, 15년 전부터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동남아로 계속 빠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빠지고 베트남 빠지고 왜 중국의 공산주의 때문에 자유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위주로 자기 중국산 아니면 안 쓰게 만들고 2차 전쟁으로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성장 못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대다수 빠져서 말레이시아나 저 동남아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중국의 공장이 빠졌으니까 공장에 나온 미세먼지가 가장 큰데 미세먼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우리나라 줄어든 거예요. 이게 시대 흐름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막 10년 전에 엄청 고민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4, 5년 전에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공개처 이런 시대가 나는 시대를 바뀐 줄 모르고 이런 주식을 사니까 끝없이 물려있는 거야 4년 동안. 그래서 내가 수영을 못하면 행락철에 막 육가철에 바다도 가고 싶은데 가지 말아라. 수영 못하면 사고도 나잖아. 그게 강해 근처도 가지 말고 깊은 거 그냥 산 속에 가냐 텐트 치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럼 죽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주식을 산업의 흐름이나 시대 흐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뭐 여름에 와서 하니까 막 단기적으로 주가가 워낙 빠졌다고 3만 원대에서 7천 원 왔잖아, 6천 원. 그러니까 이제 막 단기 매매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하루에 소나기 작전죠. 단타고 끝나는 주식들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이 주식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이죠. 그러면 영업이익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인 분석에 영업이익 잘 나올 때 65억 나왔어요. 38억 나왔어요. 10배면 30배면 368, 1,800인데 작년에 60억 적자예요. 그 전에 잘 나올 때 21년도 20년 한 4, 50억이 그래도 5, 3, 15, 1,500억이 최대 볼 수 있는 건데 그 30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고성장하는 주식이 아니죠. 공기청정기가. 지금 아무도 안 사요. 코로나 사고 나서 안 삽니다. 그죠? 미세먼지 많을 때 사지. 자, 그러면 다 팔렸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장하기가 없어. 봐요. 적자죠. 1분기도 적자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타하는 것은 거래가 질리니까 추세로 갈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러면 바로 이거는 하루에 이용한 단타 세력들이 와서 소나기 작전처럼 하고 치우는 거다. 이런 게 당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현재는 거래가 좀 실려 있어서 주봉상으로 가면 만약에 박스권 목표가 8,800원인데 지금 거의 찍었잖아요. 8,830원. 복수는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거래가 엄청 실려 있잖아요. 계속. 그럼 주가가 올라와 있어. 그럼 한 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7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8,000이니까 12,700원 다행인데 일단은 장기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장도 좋고 하니까 12,700원 정도 가면 요 정도 되네요. 그죠? 근처로 23년 주가. 그래서 12,700원 가면 대충 손절을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때 다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닉스는 좀 철진한, 지금 철을 보고 아마 접근을 하셨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철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어요. 네, 콩이님의 위닉스였는데요. 콩이님 바로 지금 상담 감사하다고 잘
새겨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과 리얼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진단 주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필롭틱스의 유리기판, 후성, 반도체부터 셀트리온, 제약바이오까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계속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2-325-8205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혹시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하게 궁금증을 바로 남겨주시죠. 네, 저희 게시판에 센스쟁이 아이미얼님께서 네. 지금 위닉스 진단을 해보니까 하이닉스는 되고 위닉스는 예. 안 되는 거냐? 위닉스도 30닉스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응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예. 좀 이번에 잘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 신청해 주시는 동안 저희는 랭킹 좀 공개를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공항이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 이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뭐 공항이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잖아요. 맞아요. 손에 꼽아요. 손에 꼽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숫자를 보고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자, 5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위는요, 바로 이 국가입니다. 어딘가요? 5위는 바로 러시아. 러시아요? 5위가 1,200개예요. 저는 미국이랑 러시아가 비슷할 줄 알았어요. 와, 근데 러시아보다 미국이 일단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자, 러시아가요, 1,200개가 있대요. 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공항이 어떻게 1,000개 단위로 있을 수가 있지 싶은데 정말 땅덩어리 규모가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북아메리카, 네. 남아메리카. 그렇죠. 뭔가 아메리카가 이 항공산업이 발전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5위가 1,200개니까 그 위에도 일단 1,000개는 훌쩍 더 넘어간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이고. 자, 5위 러시아 1,200개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4위도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동안에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종목이 관심을 많이 가져갔을까 그 얘기부터 한번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역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ESS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애경케미칼이 랭크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납품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장중에는 13,370원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일부 둔화됐지만 19% 가까운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다날이 올라왔는데요.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비공개 미팅을 진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투자 검토 소식이 나오며 전일 급등했었습니다. 오늘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에는 하나솔루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서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과세 조항이 삭제되면서 오늘 태양광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솔루션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HD 현대건설기계 랭크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양사 모두 동반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장중에 89,800원까지 올랐습니다. 6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현재는 6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7위에는 파세코 올라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제조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세코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1,19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8위에는 네이버 올라왔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네이버 역시 조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4% 가까이 밀려나면서 25만 1,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9위에 카카오도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2% 넘게 밀려나면서 58,6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10위에는 KCTC 올라왔습니다. 아라운호가 3개월 동안 북극 탐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물류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TC는 오늘 장중에 6,25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일부 둔화된 상황입니다. 11위로 넘어가 볼게요. 11위에는 형제엘리트가 올라왔는데요. 형제글로벌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칭인 형지페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형지 그룹주들이 장중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형지 엘리트는 3,650원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길게 달고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 SK하이닉스 랭크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약 3% 가까이 하락하면서 그 영향을 받으며 오늘은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27만 7,5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3위에는 흥하해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페르시마만 항에서 선박의 해상 기뢰를 적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해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오늘 장중의 고점 2,02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1,8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4위에는 카카오페이 올라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원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반대 발언이 나왔는데요. 오늘 따라서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15위에는 한국전력 랭크되어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한국전력인데요. 현재 6% 넘게 밀려나면서 35,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6위에는 한화 랭크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임박한 가운데 전일에는 급등했었던 한화가 오늘은 조정 흐름을 받고 있고요. 12% 급락하면서 95,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LGCNS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캔들이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 현재도 상승폭이 모두 둔화되면서 0.5%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GFC 생명과학 랭크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셋째 날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약세 흐름 지속됩니다. 이어서 19위에 게임주 올라왔습니다. 넥슨 게임즈인데요. 하반기 신작인 슈퍼바이브가 7월 24일 출시를 알렸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6,21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14,00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셀트리온이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약인 진펜트라를 미국 매출에 주력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신제품 출시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7만 4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16만 8,300원 선, 5% 가까운 강세 흐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에 관심을 뜨겁게 받은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소외됐었던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주의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바이오주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잠잠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여주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다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전체 의견은, 산업에 대한 의견은, 7월 말 전에 반등시에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월 달에 본격, 대다수 실적이 나오신, 바이오주는 원래 실적으로 보는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있더라도 이미 바이오주는 큰 시세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소외됐다가 주가가 바닥권 있는 주식들이 단숨에 이제 요즘 장이 좋으니까 사람들 다 하루에 단발성으로 급등하고 많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올리면 따라오기 때문에 소나기 작전이나 이 단기 세력들이 그냥 치고 빠지고 먹거나 이런 걸 하는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큰 흐름을 보시면 추세적인 지수가 가는 장이다. 지수가 4,200포인트까지 추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바이오주도 업황 산업이 전망 성장되지만 그 특별한 거 빼고는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면 이 장에서 또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늘 보면 바이오 중에서 급등한 주 24%가 인트론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 10%, 나머지 4%는 바닥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죠. 셀트론도. 전 셀트론 이미 옛날부터 간신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셀트론도 보면 알테오전도 이제는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률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요. 바이오주도 이렇게 바이오 보면 바이오 소재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이제 이렇게 셀트론은 6%, 제약 셀트론 4%죠. 바닥권에서 있어도 큰 시세가 나지 않는 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다수 부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바이오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인트론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24%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져 소외된 주식도 있잖아요. 그럼 1,100만 종은 거래되니까 4,000원짜리가 뭐 단기 세력들이 그냥 와서 하면 쭉 갔다가 잘못하면 한 3일 정도 안에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8월 달에 잠깐 올라갔다가 3일째 돼서 3주 정도 뒤에 팔을 했죠. 그래서 단기 매매 단타하고 나오는 그런 장이다. 코스닥의 대다수 바이오는 단타, 즉 며칠 안에 아니면 길어도 몇 주 안에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게 그 기업에서 새로운 어떤 큰 재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주식은 단기 매매하는데 단기 매매 잘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루닉 같은 것도 AI가 헬스케어인데 과거에 이렇게 13만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 내려 잘 안 가잖아요. 우리 대형주들이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저가 작년 1년 동안 5배 왔는데 최근에 5월달 대비해서 올해 있잖아요. 3개월 만에 그냥 100% 한 달 만에 100% 나오고 3개월 만에 3배씩 나오는 주식. 그런데 굳이 불확실한 바이오주 가서 있을 필요 있을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이번 7월 말까지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오시고 손절도 하고 나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에서 큰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들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네, 7월 말 전까지 그러니까 이달 내로 뭔가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전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과 함께 또 귀를 사로잡았던 것이 뭐죠? 지수는 어차피 4,200까지는 갈 거니까요.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3,000p, 5,000p, 4,000p 얘기 분분한데 또 최병훈 전문가는 이렇게 믿고 4,200 이렇게 지수대에 대해서도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하반기도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와, 무심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밖에도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도 진단 신청이 올라왔는데 네. 좀 손실 보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종목을 여러 개 함께 써주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종목을 콕 집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써주셔야지 저희가 확실하게 좀 접수를 해드릴 수 예.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야 이거님. 매수 매도 주문을 실수를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크지 않아요? 왜요? 10개 산다는 걸 100개를 누르고 이건 사이즈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근데 게다가 자, 이것도 10,000원, 20,000원짜리 종목이 아니라 주당 100만 그쵸. 넘어가 황제 주면은 그러면 힘들어요. 예. 아니 이게 네. 사실 거래하다 보면 특히 바쁘게 움직이는 날에는 만약에 단타를 치신다면 홍카창에 보면서 막 누르잖아요. 진짜 실수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네, 예. 물론 저희 방송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이 더 먼저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면서 네. 저평가님께서 점점 지수 힘낸다 아래 꼬리 팍팍 해주셨는데 좋아요. 왜요? 지금 지수 한번 볼까요? 그렇네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낙폭이 그래도 좀 1%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예. 0.93% 하락 중인데 종목도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따상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KN솔. 네. 자, 17,860원에 10%. 사실 이 종목이 한 2년 전쯤에 굉장히 시세가 크게 났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한 33,000원까지 쭉쭉 올랐던, 단기간에 3배가 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2년 전 그맘때 33,000원대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옵니다. 매수 가격은 17,000원대고요. 10%입니다. 현재는 12,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보유하면 수익이 전환될지 정리하는 게 나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KN솔입니다. 지금 1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12,000원대에서 좀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주식이 클린룸, 공조 관련된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린룸 만든다든지 그래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기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해왔고 1분기는 근데 이제 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고 괜찮습니다. 주식 회사는 보시면 컨센서스 이렇게 보면 매출액이 24%, 7%, 38% 증가되고 17%, 올해도 17% 매출 증가되고요. 26%, 20년 내년도 24% 증가되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200억대 나오다 이제 올해 400억대로 가고 있죠. 영업이익도 2배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매출도 3,800에서 6천억 2배로, 7천억 2배로 늘어나 있고요. 1, 2, 3, 4, 5년. 그럼 5년 동안 2배 늘면 주가는 5배는 가야 되거든요. 기본. 소형주들이니까. 그러면, 주가가 5배 갔을까? 그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0억, 당기순이 300억이고, 10배면 3,000억 시가총액이 돼야 되는. 그럼 시가 1,500억, 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가치주라는 건데, 거래량이 4, 5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거래량이 4, 5만 주 밖에 안 돼. 거래가 폭발해서 실려만 하고 나면 주식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적은데 거래가 연속성이 없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가나보다 저평가돼서 샀는데 계속 연속을 안 사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주가도 보세요. 33,000에서 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아까 좀 전에 고가 대비 그냥 70% 빠지면 그러면 최고가 곱하기 30% 330 만 원이잖아요. 만 원에 와서 사놓으면 아까도 요 2배는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만 원에 샀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도 18,050% 7, 80이고 이렇게 이 정도 25,000원 가면 2배, 3배 나겠죠. 그죠? 또 날 거야, 아마. 23년도 22년 지났잖아요. 그 앞으로 2년 정도 기다리면 2년 안에 다시 요때 간 것은 액침 냉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갔어요. 그때 막 AI 반도체에서 막 하고 갈 때 같이 막 순식간에 가고,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주식이 있고 유통 물량 적은 주식에서 그냥 사버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마 자산운용사 쪽에서 산 것 같아요. 그때 정확한 건 그때 뭐 좀 더 분석해봐야죠. 보시면 이렇게 키움 자산운용에서 14%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사가 자산운용에서 0.6%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NVH 방테크 요 계열사인데 51% 갖고 있고요. 그러면 65%. 그럼 65%고 35 아무리 유통돼도 35% 정도인데 저기 펀드에서 안 팔면 1,200만 주니까 한 500만 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500만 주 실제로 530, 한 150만 주밖에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연속성이 누군가 연속 사주면 그러면 이것은 가치주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결국은 성장하니까 결국은 지 가치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주가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고성장주가 빅테크처럼 고성장주가 가지 이것도 성장주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치는 좋은데 과거에처럼 가치주 펀드 같으면 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치주 펀드는 기본 3년을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려서 2~3배를 먹는 거예요. 그래, 복리죠. 그러면 그 생각을 갖고는 이 주식을 사야 되죠? 그럼 10%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10% 갖고 있으면 나는 2, 3년 기다려서 100% 먹으면 돼. 그럼 비중을 10%니까 더 사도 되는 거죠? 이제 10,000원이니까.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입니다. 자,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월봉으로 하락이 마무리됐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손가락 세 개에서 하면 그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봉 주고 다음에 양봉 주고 다음 달에 양봉 준다면 다음 달 8월부터 올라가게, 8월달 실적이 좀 잘 넘어 8월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선 또 18,000원. 그래서 보유했다가 팔고 싶으면 보시면 18,000원에 사셨죠. 17,860원. 이 가치주를 여기 있다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과거 이렇게 주식이 폭발했잖아요. 5배 올랐어요. 5배 좀 오르니까 그리고 거래냈다. 안 판 거죠. 사람도 올라서. 그럼 여기서 막 이제 많이 개인들이 이제 액침내고 삽니다. 그런데 주식 수량이 적은 회사들이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 가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AI 반도체 관련된 액침냉값 사지 말고 그럼 엔비디아 사라. 2023년도 왜 세계 1등 AI 반도체 주식 있는데 AI 주식 있는데 왜 엔비디아 안 사고 왜 나는 잘 모르는 KNS를 사냐 이러잖아요. 엔비디아 샀으면 그때 2023년도 말까지 사도 지금 4배, 3배, 4배 와 있습니다. 얼마나 주식하기 쉽습니다. 그 나는 잘 모르는 이렇게 소형주를 사니까 이렇게. 지금부터는 보유했다가, 목표가, 올해 목표가 18,000원이고요. 장기 목표가는, 아마 한 2만 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25,000원 정도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시크하게 또 KN솔에 대한 뷰를 주셨는데 일단 뭐 수익은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가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지만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아쉬움도 함께 드러내 주셨는데 오늘 여러 종목 자세하게 알려주신 최병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진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좀 볼까요? 네. 고고식님께서 또 시황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아, 지금, 미수물량이 좀 오후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4,700계약에서 현재는 2,700계약으로 2,000계약이 축소됐다는 현황을 짚어주고 계시네요. 네, 지금 예. 코스피 코스닥이 공이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서서 저평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 그리고 머야이건님께서도 지수 반등하네요. 진짜 몇 달 전만 했더라도 한 번 네. 밀릴 때 쭉쭉 밀렸는데 우리 증시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 가운데서 물론 지금 하락하지만 이 네. 안 좋은 가운데서도 희망을 봐주시는 머야이건님의 시각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예. 예전에 랭킹쇼를 진행했을 때는 이 오후장 이 시간만 되면 네. 거의 내려갔거든요. 분위기가 그 내리는 예. 날은 더 내리고 예. 오르는 날에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항상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희 진행하면서 맨날 그랬죠. 오후장에 낙폭을 줄이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확 또 오르거나 확실히 흐름이 이거는 좀 달라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이거님. 제약 화학의 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건 예. 뭐야 이거님이 이쪽으로 갖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고 예. 오늘 저도 쭉 보니까 네. 뭐 효성 TN이나 아니 TNC나 예. 아니면은 뭐 대한유화도 오르고요. 어제 LG화학이 급등을 했는데 오, 오늘도 LG화학 그쵸.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뭐 코오롱인데 이런 종목도 진단 시점 맞아요. 많이 코롱입니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안 봤던 종목군들 굉장히 네. 좋아요. 오늘도 시장 밀리기는 하지만 이쪽 말씀해주신 제약, 화학, 음식료는 원래 잘 가기도 네. 했지만은 확실히 시장에 뭔가 하락하더라도 대안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소외됐던 분들도 다 자기 차례를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4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죠. 자, 세계 UFO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UFO를 뭐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살짝 비켜갔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공항을 많이 가진 나라 보고 있거든요. 5위가 러시아였습니다. 무려 1,200개였습니다. 그럼 4위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것보다 많다는 건데. 네, 캐나다입니다. 1,400개. 1,400개. 야, 러시아와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1,400개. 와, 공항이 뭐 곳곳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캐나다 1,400개인데 남아있는 3개의 국가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 브라질과 멕시코, 남미가 이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저는 뭔가 아메리카 대륙이 멀게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네. 남미 대륙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한 번이나 가볼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남미와 관련된 여행 프로그램을 더 챙겨보게 되는데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이렇게 공항이 많은데 네. 우리는 뭔가 항공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언제 한번 남미 국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미 여행 가는 프로그램 많이 보십니까? 많이 보죠. 어디 제일 가고 싶으세요? 칠레요. 칠레? 왜요? 와인? 왜냐면 요번에 여행하는 걸 보니까 한 국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끼더라고요. 오? 워낙에 이 기니까. 국가가 기니까 그래서 그 위도가 위에서 다르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행을 예. 하게 되면은 파카를 입었다가 나중에는 오. 반팔, 민소매를 입고 여행을 네. 끝마치는 뭐 이런 것들. 이야, 네. 피디님 뭐라고요? 상정이커가 체게바라를 좋아한다고요? 어떻게든 이상하게 엮으려고 지금 하는 시도가 보이는데. 네,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면 안 그렇습니다. 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렬의 아르헨티나. 저는 남미를 잘 몰랐는데 예, 예.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요? 배우 이재훈 씨? 그리고 몇몇 분이 같이 나와서 여행 가는 봤어요. 뭔지 알 것 뭔지 같아요. 아시죠? 예. 캠핑하고 막. 예, 거기서 아르헨티나를 가는 걸 봤는데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미가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언제 한 번쯤 남미 국가도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르헨티나 얘기해 주셨는데 참고로 네. 이 공항 많은 순위 6위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도 1,130개의 공항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이렇게 랭킹까지 알아봤으니까 왜요? 또 알미올님이 창호행 브라질리안 왁싱은 잘 알면서 남미는 모름. 저 왁싱 해본 적 없는데요. 갑자기 그 얘기가 이게 무슨 이상한 유언비어죠? 저는 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람바다도 점점점. 추질 네. 않습니다. 람바다가 아니라 저는 자이브를 배웠었죠. 언제 자.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뭐 그 미스터 진단 그 오프닝 잘 보시면 거기서 뭔가 이상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게 자이브의 예. 몸짓입니다. 저희 랭킹 봤고요. 다음으로 또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실 전문가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공항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국가가 브라질과 멕시코, 남미 쪽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까지 있거든요. 이 셋 중에 공항이 가장 많은 나라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미국 아닐까요? 왜요? 땅이 제일 크기도 하고 네. 또 뭐 미국 국내에서도 비행기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오. 국내 공항 같은 것도 다 합하면 미국이 좀 많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국내 이용객들이 많이 있을 테니 미국일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을 1위 꼽아주셨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계속 들어보면서 조금 이따가 그 순위를 더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네. 게시판에 만세님께서요. 네. 오늘의 핫 이슈 천당간 종목 3천당 제약을 아하.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이 종목 신청이 올라왔으면 내심 바라고 있었거든요. 딱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16만 4,5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15%.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해주셨어요. 현재 주가가 7%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5만 원대 중반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이 종목이 16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는데 시장 분위기를 약간은 좀 타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는 아래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지, 삼천당 제약에 대한 시각 어떤 건지, 여기에다가 오늘 좋은 소식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뭐 뉴스 나온 거는 이제 아일리아 복제약이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캐나다 쪽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게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종 허가가 나왔고 이번 달부터 판매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라서 주가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은 이 건도 이제 괜찮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천당 제약을 제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비만 당뇨 치료제 라브라솔이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선 제일 관심사일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의 논문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앞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서는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뚜렷한 어떤 발표라든가 또는 임상 진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을 현재로서는 기다리면서 또 이제 주사제를 또 경구제로 바꾸는 또 에스페스 플랫폼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은 바이오주들 반등이 나올 때에는 늘상 같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이제 수렴형 어떤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렴의 끝단이 어디쯤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달이 한 요 정도 되니까요. 수렴의 끝단 한 2-3달 정도 더 가면은 이제 수렴의 꼭지점에 이제 아마 닿을 것 같아요. 그럼 수렴의 꼭지점에 닿았을 적에 위로 발산할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 발산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올해 하반기 때 바이오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이제 종목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지금 이제 없으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수렴단의 채널의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면 한 22만 원 신고가 영역까지는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문의 주신 분은 15%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또 더 물량을 늘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15% 정도면 딱 좋다 생각이 돼서 딱 그 정도만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 하반기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이 건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쭉쭉 올라갈 만한 그런 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들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코스닥 반등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반등이 나오려면은 시장의 2차 상승이 전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2차 상승이 전개가 되면은 지금 3,000당 지역보다 어쩌면은 더 탄력이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기회를 잡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사도 되느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도의 비중 그대로 연말까지 22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수익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고고식님, 반가운 2시의 데이트 모리님 하셨는데, 모리님 와주셨어요. 네. 모두 맞점하셨지요? 그렇습니다. 2시가 됐으니까 이쯤이면 뭐 점심 다 드셨어야죠. 아직까지 점심을 드시지 않았다면, 지금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사님, 모리님 안녕하세요. 우주수님 오셨고요. 프리지아님, 고고님 오늘 버스 타셨나요? 이렇게 고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네. 예. 확실히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오전장이 막 오르다가 오후에 상승폭 반납이어서 네. 올라도 약간 뒤가 좀 찜찜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훅 뺐다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납품을 많이 하니까 마이너스인데도 뭔가 활력이 돌아요. 맞아요. 지금 게시판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좀 전에 저희 3,000당 제약을 살펴봤었죠. 네. 코스닥의 납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선봉해서 당겨주네요. 저평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코스닥도 0.5%밖에 안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2주 대박이님 오셨고요. 예원신당님, 개인 투자자 큰돈 계시는 분은 빼고 날씨 너무 더우니까 좀 좁혀서 내어서 가는 게 어떠신지요? 개미는 맨날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으쌰 이렇게 힘내자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예. 벌써 또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종목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바람님께서 올려주신 SK 디스커버리 볼 텐데요. 이 종목도 지주사 성격으로 좀 분류가 되죠. 네. 사신 가격이 62,000원입니다. 비중이 15%인데 많이 올라왔을 때 들어가셨군요. 네, 언제 사셨을까요? 예. 지금 12만 원대. 아마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분할이라든지 이런 권리락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가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좀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이 디스커버리를 62,000원에 네, 62,000원. 지금 최근 아닐까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네요. 그쵸. 62,000원에 사셔가지고 예. 비중이 15%니까 62,000원이면은 어제 가격만 나오는데요. 이거 너무 높게 따라가신 게 아닐까요? 네.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이 보이는데 궁금했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SK 디스커버리를 비롯해서 또 지주사 들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장에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늘 골치죠. 올라갈 때 따라잡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지주사들이라든가 이제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상법 개정이 아마도 이제 7월 4일쯤 좀 그 표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테마주라는 것의 문법을 좀 알아야 돼요. 테마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뉴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상 표결이 진행이 되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러면 더 올라가기보다는 제로 노출성으로 이제 한 번은 좀 빠질 확률이 크죠. 그리고 지주사들도 이제 다들 한 번 정도는 좀 매물이 나왔다가 물론 끝은 아닐 거예요. 이제 그 지주사들 중에서 이제 종목이 선별적으로 다시 반등은 나올 걸로 보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그것도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한동안 지금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디스커버리는 지금 일단 매수 타이밍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3, 4% 정도의 손실권인데 여기서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죠. 상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에서의 경험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제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도 심리가 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한번 들어올 걸로 보는 게 일단은 뭐 가장 표준적인 매매 방법으로 볼 때 지금 들어가신 가격은 너무 높고 그리고 다행히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은 이제 수익보다는 손실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5일선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지금은 59,000원인데요. 59만 원인가요? 59,000원. 네, 59,000원인데요. 5일선 깨지면은 그러면은 빠져나오는 걸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위쪽으로 뭐 상법 개정안 통과된다 그러면서 위쪽으로 빵 한번 치면은 7%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하루에 올라간 상승폭이 그러면은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어 전략을 우선시 하시기 바랍니다. 5일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SK 디스커버리는 이 이슈에 따라서 5일선 매매 전략을 권해드리니까요. 단기에 나오는 이 뉴스 내일 본회의 있습니다. 여기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어떻게 될지 좀 면밀히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유튜브를 보니까 머라카루님 오셨는데요. 이 배블록한테는 여름이 쥐약이다. 날씨가 더워져서 정말 외출하기도 쉽지가 않죠. 잠깐만 나가도 특히 남자분들 더위 더 많이 타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여기 정도부터 더 더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참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약간 놓아내리고 모르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저는 딱 30도 초반 요 정도까지가 진짜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앞으로 예. 점점 더 더워질 거니까 이제 초복 얘기 나오고 하면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무서워요.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작년에 11월 정도까지 더웠나요? 그쵸, 맞아요. 10월까지 추석 지나고 계속. 나서도 계속 더워가지고 너무 고생을 한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래서 미리미리 요즘에는 또 여름 준비하시느라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뭐 에어컨 관련된 종목 오를 네. 거고 또 폭염 경보 주의보 나오면은 또 빙과류 쪽 오를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미리 대비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예. 그리고 준호님, 행투 가이드님도 와주셨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 시청이 약간 좀 뜸해진 것 같거든요. 바로 지금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지금 종목명 매수가 비중에서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사이에 저희는 랭킹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위, 4위 공개가 됐죠. 세계에서 공항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지 3위. 그럼 지금 볼까요? 자, 3위는 바로 이곳입니다. 어딜까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몇 개일까? 1,700개. 그 3, 4, 5위는 크게 네. 차이는 안 나네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1, 2위가 남아있잖아요. 네. 여기가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남아있는 국가 딱 두 개죠. 브라질과 미국. 이쪽은 네. 확연하게 3, 4, 5위보다 많습니다. 브라질이 공항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브라질과 미국 과연 몇 개나 있을지 요 얘기는요. 조금만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종목 진단을 가기 전에 1시간 동안의 종목이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플라스틱 올라왔는데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 양호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에코플라스틱이 1시부터 급반등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3,65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6%대 강세 지속됩니다. 4위에 MBT도 새로 올라왔습니다. 매각이 무산된 MBT인데요. 신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13%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 제주반도체도 올라왔습니다. 제주반도체도 1시 반 부근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현재는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위에 상지건설도 랭크되어 있습니다. 형제그룹주가 급등한 여파일까요? 그간의 긴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은 급반등하면서 현재 19%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5위에는 앱투 뉴로사이언스가 올라왔는데요. 앱투 뉴로사이언스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5세대 분산형 지역 냉난방 실증 착수에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수급이 몰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상한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위에는 KX도 올라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핵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KX도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하면서 2거래일 연속 급등세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5,62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5,000원 초반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 인트론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감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금랑 음성균 타깃의 신약 후보 3종을 미국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며 장중에 4,795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현재도 24% 급등세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외됐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용한 강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경케미칼이 글로벌 기업의 하드카본 응급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안을 비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영향도 있고요. K배터리의 점유율 하락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의 하반기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주가가 이제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다 싶기도 한데 요즘 보면은 가끔씩 한번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그렇다면 2차 전지주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주는 제가 이제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주는 지금 자체 동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적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도 아마 실적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은 지금 희망적인 어떤 내용들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흑자 전환 얘기도 하고 하지만 흑자 전환이 되더라도 그 폭이 얼마 안 되고요. 또 그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의문시 되고요. 또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는 자꾸 실적이 안 나오니까 ESS를 부각을 시키는데 그 자체가 조금 좀 안타깝죠. 예. 2차전지 그러면 전기차 쪽에 실적 회복이 된다는 소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도 요원합니다.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은 시장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2차 전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섹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하반기 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 건가를 보면 되는데 하반기 때는 또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또 나오겠죠. 예, 코스피가 이제 2차 랠리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코스닥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들도 이제 따라서 이제 반등이 또 나와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반등 이상 나오긴 또 힘들죠. 그래서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시기니까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은 다른 섹터에 비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매력적이냐 그러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자체 동력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2차 전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대장주인데 보면은 바닥은 잡은 것 같고요. 이제는 반등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양극재 중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좀 잡는 모양새고 121선 돌파가 되게 되면은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LNF는 테슬라에 납품한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 바닥이냐. 테슬라가 안 좋아서 그렇죠. 테슬라 쪽에 얘기가 좋아져야지 아마 이제 또 올라올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이제 응급제라든가 아니면은 전고체라든가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반등이 시작되면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섹터 내에서는 생각은 되고,
어쨌든 뭐 반등은 나올 걸로 보지만 반등 이상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려면은 아직까지도 요원하다. 실적 반등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고요. 예.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만 예전과 같은 활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신규수 전문가 2차전지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그런 가운데 유튜브 채팅창에는 왜 제 단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 먼저 꺼낸 겁니까? 이 얘기를. 리얼님이시죠? 단발머리. 제가 머리를 길러봤던 게 네. 20살 때 한 번 있었어요. 반발까지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그거 어깨까지 왔던 것 같은데? 그 자료 사진 없나요? 찾아보면 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싸이월드 이런 데 가면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반발의 창호. 그때 다 군대 네. 가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21살 2월 달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네. 20살 때 그 여름 지나면서 그때부터 머리를 계속 길렀어요. 그래서 겨울쯤에는 좀 치렁치렁하면서 그때 치렁치렁? 파마 머리를 해가지고 어머. 아주 뭐 잔뜩 기르고 그러다가 깎아버리 다 밀어버리고 그때 군대 당시에 갔어요. 평가가 어땠어요? 주변의 반응? 반응 좋았습니다. 정말요? 괜찮았어요. 지금 이거 확인할 수 없다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괜찮았어요.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지만 그때는 반응이 괜찮았어요. 지금 자료 화면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여기 입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우리 제작진이 그건 못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단발의 창호를 보고 싶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힘내라 힘. 이거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제 그 코끼리 마늘꽃 그쵸? 맞아요. 아니 사람을 저렇게 저건 장발도 아니고 단발도 아니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이거 저거 안 뭐예요? 돼요. 아니 근데 저런 장난이 오늘 괜찮은 게 네. 하락하는데 뭔가 오르는 것 같은 이 기분. 아니 코스닥 왜 이렇게 낙폭 빨리 줄여요? 그러니까요. 제가 장 오. 초반에 저희 오프닝 하면서는 약간 좀 차분하게, 네. 창호 앵커도 그랬지만 맞아요. 차분하게 해볼게요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좀 웃고 떠들어도 될 것 같은 아니 그런 시장에 분위기예요. 확실히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렇게 뚝 떨어지는 날도 빨리 회복이 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시장이 예. 쉽게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닥이 예. 0.37% 정도만 네. 밀리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님 2차전지 반등이 나온다고요? 욕심 같아서는 좀 상승 전환까지 장 마칠 때까지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요, 아마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관심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유튜브 해피아이님의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매수 가격 32,500원이고요. 네.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이 한글과 컴퓨터, 현재 주가가 3만 원을 조금 넘죠. 네. 얼마 전에 3만 5천 원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조금 주춤하고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뛸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다가 잠깐 좀 에너지를 또 움츠거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예, 한글과 컴퓨터도 이번에 이제 뭐 정부에서 AI 사업을 정부 주도로 해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테마성 반등이 나온 종목이죠.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 자체적으로도 올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1분기 때 뭐 영업이익이 3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자회사 실적이 좀 많이 까먹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만 본다면은 올해 그 거의 40%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인데 어디에서 지금 매출이 좀 많이 잡혔나 보면은 1분기 때부터 이제 AI 사업이 뭔가 좀 이제 레퍼런스를 가질 정도로 매출이 이제 생겼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한글과 컴퓨터가 AI 기반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제는 영업이 된다 하는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2분기 때 이제 뭐 자회사 실적은 여전히 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별도로 본업 부분에서 AI 매출 점유율이 더 늘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한글과 컴퓨터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성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만한 구간이고, 근데 이제 또 한마디 또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데서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전고점 부근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시면은 항시 고민이죠.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늘 잘 갈 때 잡지 마시고 안 갈 때 잡으셔야 됩니다.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신고가를 한번 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2분기 실적 잘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단 한 39,000원 정도까지는 타진을 좀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 하지만 이제 또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2분기 실적이 실망스럽다 그러면 또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잘 하시되 실적 확인은 좀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 지금은 보유다 말씀드릴게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도 조금은 기다리시면은 그래도 예. 수익은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매수의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지적 같이 받아봤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는 진희님께서도 들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요. 지금 진단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죠. 예. 자, 유튜브 보니까요. 뚜비님 와주셨군요. 또 인사드려요. 또 이 얘기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시 또 이런 거 유튜브 채팅창에 자주 보는 거 좋거든요.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오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미쿠님도 확인해 드렸고요. 프리자님 그리고 프레제트님도 오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이상한 합성 사진을 보셨어요? 못 본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잊으셔도 돼요. 저건 뭐예요? 갑자기 아니, 오늘 저거 뭐 누굽니까?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이 비교샷인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군요. 이거 찍어주세요. 거길 지워야 되는 거예요? 여길 지워야 되는 아니, 거예요? 제 손이 네. 사라지네요.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저 우리 옆에 있는 사진을 안구 전화가 잘했습니다. 예. 아니, 왜 차은우랑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아이고, 어렵습니다. 차고 앵커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예요. 종목 진단이나 갈까요? 예. 다음 번호는요, 이스파 앤 김희도님. 뭐예요? 이게 네, 무슨 처음 얘기죠? 보는 필명인 것 같은데, 네. 에스파도 아니고 이스파, 뭔가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 궁금해요. 네. 보고 계시면 채팅방에 좀 써주시고요. 오늘 또 사연 있는 종목 올려주셨어요.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네.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 안고 있죠. 이 인프라코어와 합병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윈윈으로 해석되면서 오늘장 급등세 펼쳐지고 정말 있습니다. 가갑니다. 현재 주가는 72,000원에 사셨고요. 예. 비중이 15%고 현재 주가는 87,800원. 그래서 수익을 좀 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20%가량 수익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슈 나오니까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신규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이거는 뭐 이제 좋은, 얘기죠. 일단은 뭐 이제 현대건설 기계보다는 인프라코어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멀티플을 좀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합병이 됐다는 것은 현대건설 기계 쪽에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16%나 올라갈 때는, 조금은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해놓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내는지, 한번 좀 이제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 9만 원을 일단 넘어가면은 10만 원이라는 이 영자 4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탄력은 분명히 떨어질 테니까 이 부근에서 9만 원이 좀 넘어가면은 9만 원 언저리에서 절반 정도 일단 매도를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 한 10만 원 살짝 넘어가는지 한번 좀 이제 뭐 바라볼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 정도 매도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 한 10만 원 정도 들고 가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근데 가령 내가 오늘 절반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 있죠. 빠지면은 오히려 8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그때는 오늘 매도했던 물량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해놓고 그리고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건설기 그 급등 중인데요. 여기에서 좀 기술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절반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물량 목표가는 10만 원. 10만 원 안 오고 좀 밀린다. 8만 원대에서는 판 만큼 다시 좀 담으셔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시판에도 행운의 여신님께서 저는 오늘 이 종목 매도했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수익 잘 내셨어요?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좀 아쉽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뚜비님께서 열혈사제 은문석 씨 닮았어요. 뚜비디님 사진 찾아주세요. 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는 저 거예요? 들어봤어요. 은문석 씨 저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특히 그분이 열혈사제 이 드라마에서 단발로 하셔가지고 저도 그 이상하게 얘기- 옆차기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뒤돌려 그 차기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한 게 예. 거기에서 나온 캐릭터가 보통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진짜 이 은문석 씨 좋아하거든요. 연기 진짜 인상적이죠. 네. 정말 한바구음 그 장면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요, 저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닮았다고. 약간 좀 닮긴 했죠. 칭찬인 거죠. 오, 인정. 이렇게 하면 네.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저게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멋진 짤 중에 하나라는 거. 맞습니다. 그냥 네. 되게 웃기거든요. 어쨌든 이 얘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나, 합성만 닮았어요. 몇 개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랭키쇼 주제. 사실은 공항을 주제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점점 안 노관심. 하게 되네요. 네. 자, 1,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항을 많이 가진 나라인데요. 1, 2위가 많이 다릅니다. 사이즈가. 자, 1위와 2위를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미국인데요. 네. 단위수가 다르죠. 1,400개가 아니라 14,000개입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브라질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게 4,000개. 4,000개. 어마어마한 공항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미국과 브라질이 1, 2위를 차지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마토 증권통 우리 공항 장애가 온다고요? 그래요. 그런 장애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공항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점점 개선되는 분위기여서 네. 나머지 시간에 더 부지런하게 올라서 상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도를 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